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3장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3절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필기를 좀 보시면요. 자, 3.1운동 이후에 나라 바깥에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보시면 크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교 투쟁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자 해서 상하이에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투쟁 형태는 외교투쟁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배우는 투쟁 방식은 총과 칼을 들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그런 무력투쟁의 방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의 형태로 투쟁하는 방식을 우리가 무장투쟁, 그리고 의사와 열사들이 어떤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저격하거나 아니면 총독부 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투쟁 방식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쟁 방식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장투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 자, 배경부터 보시면요. 자,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편성이 돼요. 서간도 지역에 서로 군정서, 북간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최초의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우리 전에 이게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독립군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하게 되자 일본군이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이때 대한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됩니다. 일본군을 봉오동 고개로 유인해서 격파했던 그러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 밑에다가 최초의 승리, 뭐 이렇게 메모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승리이자 최대 승리가 되겠는데요.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그 중국 마적단에게 말을 탄 도적대들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훈춘 사건을 구실 삼아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백두산 일대에 있었던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죠. 이 부대와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청산리 일대, 여기 백두산 부근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일대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사건의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오동 전투, 두 번째 청산리 대첩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독립군의 실현입니다. 자, 두 차례나 연거푸 우리 독립군에게 패배를 당했던 일본군이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간도 지역,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 마을을 습격을 해서 한국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독립군 부대들은 간도에 살고 있었던 민간인들과 함께 우리 한국인들과 함께 밀산부, 북만주 밀산부로 집결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였던 독립군들이 통합된 독립군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관할의 자유시로 또 이동을 해요. 이 러시아어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이 그 자유시에서 그 독립군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이 러시아 혁명군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때 또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1921년 자유시 참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고 또 연달아서 지금 참변을 당하는 거예요.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특히 이 자유시는 이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이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사회를 이끄는 자치 조직이면서 군사기구인 삼부를 편성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부인데요. 이것이 이제 만주 지역 워낙 넓다 보니까 정부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만주 지역부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3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3부가 잘 운영이 되다가 1925년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가 만주 지역의 독립군 세력들의 약화를 목적으로 그 당시 이제 만주 지역의 지배자였던 군벌, 만주 군벌과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이 협정은 일종의 이제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군이나 일본 경찰에게 넘기면 포상금을 준다, 이런 협정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독립군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는 3부가 결성이 됐죠. 근데 이제는 이 미스야 협정 이후에 독립군들이 하나로 이것을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돼요. 뭐 안 그래도 그 당시 중국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거나 안창호가 민족 유일당을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러면 3부도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이때 결국 통합 방법을 둘러싸고 좀 갈등을 거듭한 결과 하나로는 통합을 못하고요,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 3번에 국민부라고 있죠. 그래서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 국민부가 훗날 이 조선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이 조선혁명당 산하에 또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또 조직이 편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또 혁신위에는 한국 독립당이 또 결성이 되는데, 요거 산하의 군대가 또 한국 독립군입니다. 각각 요게 이름들이 다 같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요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의 어떤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단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의열투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투쟁은 지금까지 봤던 무장투쟁과 좀 다르게 의사와 열사들이 개인 단위나 작은 소규모 단위로 적에게 큰 공포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요인을 저격한다든가 아니면 총독부 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조직이 의열투쟁 단체의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말 그대로 의열단이죠. 자,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신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만주 지역에서 김원봉이 3.1운동 직후에 만든 조직입니다. 단장 김원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암살이라든가 밀정과 같은 영화, 이것이 이제 의열단을 다룬 영화인데 상당히 좀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들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을 보시면 일제 고관이나 친일파 처단하고요,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열단 단원들 중에는 조선 총독부를 공격했던 김익상, 종로경찰서를 공격했던 김상옥,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공격했던 나석주 의사 등이 있습니다. 뭐 의사와 열사 이렇게 해서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 그리고 나라를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의사, 열사라고 부르죠. 자, 활동 지침입니다. 이 의열단원들을 위해서 선언서를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게 이름이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고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 선언의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간 강도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폭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글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언서가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이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는 이 의열단이, 자, 이러한 의사와 열사들의 의거에도 불구하고 큰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단원들의 희생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투쟁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배우는 내용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지금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의열단원들을 중국인들의 군관학교였던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아예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군관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군인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설립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조직적 무장투쟁으로서의 노선 변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의 결과 바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쟁 방식은 이 항일 전선을 통합해서 우리가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조선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를 조선혁명당이라고도 하고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상관없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여기서 그냥 민족혁명당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요거 좀 지워주시고 민족혁명당 혹은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인애국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반에는 외교투쟁 중심으로 하다가 이것이 잘 성과가 없자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점점 침체를 하게 됐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임시정부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김구가 조직한 단체입니다. 의열투쟁 단체예요. 자, 여기에 단원이었던 이봉창 열사께서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을 했으나 실패로 끝나요. 자, 게다가 결국은 거사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 당시에 일본이 상하이를 또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하고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승기념식을 상하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홍코공원에서 열게 됩니다. 이때 그 일본이 일으켰던 이 전쟁을 이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이긴 기념식을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본 고위 관료들에게 폭탄을 던진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견은 성공했고요. 이 당시 이제 단상 위에 있던 일본인 장성 지휘관들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그들을 폭사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윤봉길 의거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의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으로까지 이제 8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32년에 상하이를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그 임시정부가 있던 장소가 충칭이 되겠습니다. 1940년에 정착을 한다.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지도에 자, 사건들 중심으로 한번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국외 항일투쟁 되죠. 자, 그리고 옆에 지도를 가보시면 교과서에 있죠. 자, 간도 참변을 우리가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밀산부에 가서 북상해서 대한독립군단을 창설한 것, 요게 4번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바롭스크를 지나서 스보보드니 자유시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이죠. 자, 요거 5번입니다. 5번이라고 메모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일부의 독립군들이 만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한 독립군들이 3부를 결성을 하게 된다. 요것이 6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사건들은 순서대로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3부의 통합입니다. 자,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 뭐 우리가 암기할 때 참정신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자, 요게 3부죠. 자, 3부를 미세 협정 이후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통합운동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결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재편됩니까?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재편이 된다. 자,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 이해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의열단 단원들은 연두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를 공격한 김상옥 의사,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조 의사,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던 김익상 의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뭐 의사, 열사 이런 거는 구분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한인애국단 단원들인데 두 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되겠습니다. 각각 목표가 일왕과 그 다음에 상하이 홍코공원에서의 의거, 일본군 장성들을 저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